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인사 진행의 임유영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모처럼 만에 회복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6거래일 연속해서 강세 권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건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 좀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락하는 종목 수가 오늘도 조금 더 많고요. 시총 상위주들의 강세가 지수를 좀 지지하는 모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계좌는 모두 잘 나갔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자, 일단 시장 살짝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 2% 가깝게 오르면서 2,411선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810선을 눈앞에 둔 채 오후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눈에 띄는 흐름이 보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 철강 금속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주의 하루다라는 흐름이 종일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는 요소수 관련주의 흐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후의 시작 마켓인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의 주요 이슈 마켓 리더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위기의 증시 길을 묻다입니다. 증시가 계속 박스권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이런 증시 속에서 글로벌 이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FOMC 회의 결과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도 아직은 좀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상황인데요. 어떻게 길을 잡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투자전략 본부장님이시죠. 김장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매일경제TV에서는 자주 뵐 수 있었던 우리 본부장님이신데 또 이 낮방송에는 오랜만에 나오신다고 해서 오늘 기분 굉장히 좋아 보이셨어요. 네, 컨디션이 아침 일찍보다 또는 저녁 늦게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대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전해주실지 여러분들도 귀 쫑긋하고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죠. 아무래도 시장 안에서 은행 위기 관련한 소식은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정부 차원에서 발빠른 대처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또 가장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맞습니다. 요소이기도 한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안도랠리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안도랠리라고 얼마 정도 안도랠리 모르겠지만 지난 한 5, 6일 동안에 나스닥은 확실히 랠리성이었죠. 나스닥은 S&P5나 S&P 500이라든지 다우는 좀 양상이 달랐고요. 한국도 좀 쫓아가는 듯 했지만 약간 경계의 눈초리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도랠리는 아니고 그냥 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 정도. 오늘은 조금 기대를 해보려는 것 같고 이 분위기가 내일 찬물을 끓는 발언이 점도표에서 안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일 지금 점도표가 나오면서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랠리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적인 기대에 그칠지는 내일 이제 점도표하고 실제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SVB라든지 여러 가지 은행 사태가 이래서 각국 정부가 엄청 잘 달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돈을 너무 많이 푼 거 아니냐 단기적 이렇게 얘기해서 단기적으로는 QT가 아니고 양적 긴축이 아니고 QE, 양적 완화를 단기적으로 했다. 아니면 두 가지를 다 병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주식시장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둔화되는 게 신경이 여전히 쓰이지만 잠깐 인플레이션 잠깐 기다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돈의 흐름이 조금 타이트한 게 약간 풀어지면은 오히려 은행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술주라든지 이런 주식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기술주가 한국의 사이클적인 반도체 주식보다는 미국의 이른바 챗GPT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거 근본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이 많은 나스닥이 좀 선호를 받는 거고 여러 섞여 있는 한국 주식은 그만큼 못 간 건데 그나마 성장주로 하면 아직도 2차 전지다 보니까 고점 논란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 차별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오늘은 이제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슈가 있었고 자동차 주식도 대표주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내일 크다란 문제가 없으면은 이 장이 조금 더 갈지어지는 커졌다. 달러 약세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한국한테는 대형주도 괜찮은 거죠.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자동차 주식도 달러 약세가 핵심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째 금리를 내출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내일까지 가져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오늘 정도 1% 정도 오르는 거는 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요. 예. 그럼 내일도 저희가 결과를 일단 기다려봐야겠지만
이런 흐름이 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내일이 정말 변동성이 그렇죠. 될까요? 내일 FOMC 이제 당연히 그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시장은 이제 80% 확률을 물어보니까 10명에 8명은 0.25% 올리는 거예요. 대부분 또 베이비 스텝을 그렇죠. 예상하시더라고요. 4.5, 4.75에서 5%가 되는데 그거는 0.5가 안 나오면 되는 거죠. 혹시 0.5가 나오면 이거 뭐야 헷갈릴 거고 네. 거꾸로 동결을 해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심각한 거 이렇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상 수준 나오면 괜찮아요. 저번에 그 2월 CPI 넘버 나왔을 때 예상하는 거 딱 맞췄을 때 괜찮아 하면 주가 갔잖아요. 네. 0.25 나는 걸 가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3월 달 다음에 5월, 6월 이렇게 오거든요. 5월, 6월 달 FOMC 있는데 네. 그때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0.2 올리고 맞아요. 급하게 할 수는 없어. 예전에도요. 2008년도에 그 리먼 브라더 사태, 우리 앵커님은 젊으셔서 기억이 못 하실 텐데 리먼 브라더가 파산 신청을 한 날 다음 날 FOMC가 열렸어요. 파산한 신청 큰 게 파산했는데 다음 날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금리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원래 0.2에 0.5 나오다가 찝찝한 0.25 정도를 하는 것이 맞아요. 찝찝하니까. 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이제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물가가 내려가는 걸 본 다음에 웬만하면은 멈출 가능성을 5월, 6월 달에 비춰야 되는데 그걸 어떤 어구로 비치느냐 또는 우리가 이제 FOMC가 1년에 한 10몇 번 있는데 네. 3월, 6월, 9월, 12월은 FOMC가 뭘 또 하냐면은 경제 전망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 어떻다는 걸 통해서 금리가 멈출 수도 있겠구나는 인디케이션을 주면은 그러면 아마 내일 미국장이 한 2% 이상 올라갈 것이고 한국장도 랠리를 갈 수 있죠. 근데 FOMC 점도표라든지 점도표가 5.25까지가 최종 금리다 아니다 이런 거하고 경제 전망이 애매하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용두삼이라든지 전강 후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커멘트 연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0.25%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향후 전망 그러니까 네. 일단 이번에 베이비 스텝을 예상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이제 3월 이후에 또 다른 FOMC 회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힌트가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하죠.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네네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내일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 계속 여기 이쪽에 있는 분들은 네. 긍정 편향이 보통 많기 때문에 0.25 해주고 5월, 6월 달 정도에 동결? 그 사이에 금리 인플레를 보면서 네.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유연하다는 대처, 아주 적절하게 긴급하게 또 유연하게 대처한다 이런 말을 해주면은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뭐 5월, 6월 달에 금리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도 네네. 아마 너무나 또 갑작스럽게 변화하면은 파월 의장도 인플레에 대한 시그널을 나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할 텐데 아마 유연하다는 자세가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점도표가 이제 최종 그 금리인데 5.5%까지 올라간 다음에 최종 금리를 아마 사람들이 열 몇 명이 투표해서 올리는 게 한 5.25에서 멈추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나는 여기야 이렇게 해서 그 위원들 열 몇 명이 투표해서 그 모아져서 5.2% 네. 하는데 현재 5.1 매치거든요. 근데 이게 5.2, 3을 올라가면 이거는 그 지금 상황이고 금리 인상하는 건 아직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점도표가 5.34 안 가야 되고 그다음에 유연하다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조합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좀 유심히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좀 폭을 좁혀서 주요 섹터들도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흐름은 시장을 주도할 만큼 괜찮은 모습이긴 한데 이들의 실적이 또 이제 1분기가 저희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네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 분위기 어떤지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좀 말 편한 데서는 말을 네. 좀 아주 좀 세게 하거든요. 그거를 살짝 이거 해도 되는데 아주 개떡입니다. 개떡이에요, 실적이. 그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진짜 안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아주 안 좋다는 게 이제 거의 90%가 흡수돼 있어요. 단한 표현이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얼마나 안 좋냐면은 최근 며칠 사이에 나온 거는 하이닉스부터 말씀드리면 3조 대 적자가 나오면 잘한 것 같아요. 3조 대 적자, 3조 5천, 3조 6천이면 좋은 거고 4조 3천 5천억 나오면은 생각보다 안 좋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출이 한 7조밖에 안 되는데 적자가 한 50% 이상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뭐가 있죠? 휴대폰에서 돈을 벌거든요. 네. 휴대폰 한 3조 버니까
반도체에서 적자가 많더라도 삼성전자는 흑자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한 1조 정도 흑자가 난다는 게 있는데 보통은 제 생각에는 몇천 원 흑자 안 날 것 같아요. 혹시 적자가 날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당히 안 좋은 실적을 이미 안다 보기 때문에 지금 그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은 4월 말에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중요해요. 다음 주에 경쟁자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인가 정확히 목요일인가 오전에 걔네들은 실적이 월이 다르거든요. 2월 달길 나는 분기가 네, 이번에 맞아요. 3월 다음 주에 발표되는데 마이크론이 어떤 식의 시장에 대한 뷰를 갖고 있고 감산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보고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네네. 있겠다. 실적은 안 좋습니다. 일단은. 네, 네네. 실적은 부진하지만 네. 시장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어쨌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아마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주가 자체만 놓고 본다면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평가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요즘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바닥 찍었다라는 네네.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많이 나왔죠. 올라오고 있었고요. 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이 좀 다수 배경에 깔려 있는 이유도 좀 보고 싶어요. 실적이 이렇게 부정적인데. 그렇죠. 근데 왜 주가가 바닥이라고 확실한 거는 할까요? 확실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에너지 주장한 거는 1분기가 너무 나쁜데 더 나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2분기가 좋아지고 3분기도 좋아지고 4분기도 좋아지는데 각도를 보면은 1, 2분기는 별로 좋아지지 않거나 삼성전자는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2분기가 조금은 좋아진다. 적자 폭이. 아마 그래서 좋아지는 폭이 보이려면 아마 가을, 겨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근데 올해네요. 그렇죠. 올해도 좋아지죠. 근데 문제는 올 연말 되더라도 흑자 날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면은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에 최근 일주일 전 이런 얘기 나왔어요. 무슨 말 나왔냐면은 삼성전자가 결국은 실질적으로 3월에 들어와서 그 웨이퍼 생산 규모를 줄였다. 대충 걔네들이 예측하는 게 한 7% 줄였다. 7%면은 7%면 얘네가 마켓셔가 40% 정도 되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한 3% 정도의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네. 액션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건데 웨이퍼 투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임팩트를 가지려면 한 3, 4개월 걸리거든요. 3월에 그렇게 줄인 게 맞다 그러면 언제 되죠? 예, 아마 여름 정도 됐을 네. 때 임팩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수요가 안 좋다잖아요. 근데 안 좋은 게 더 안 좋아지지 않고 예측이 가능한 정도로 안 좋게 흘러가는데 이 액션이 일어나서 3, 4개월 뒤에 연결이 되면은 아마 가을 정도 됐을 때는 좀 달라질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주가는 선행하는 거니까 바닥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투자가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낙관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 바닥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챗GPT 얘기하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것도 궁금해요. 메모리 업계에 좀 어떤 영향인지. 이게 올해보다는 내년보다 내후년 가는 거 맞는데요. 네. 메모리 시장에서 임팩트는 지금 제한적이에요. 이거 갖고 너무 허들딱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허들딱. 오늘 테마일 좋은데. 가능성이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한 대에 보통 메모리가 뭐 D램의 경우에 8GB 정도가 쓰는 게 최신 폰일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그 챗GPT 한다는 엔비디아 포함해서 이거 지금 한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반도체는 D램은 40GB예요. 40기가. 그러면 8GB보다 차이가 5배 많이 넘쳐. 나네요. 근데 문제는 휴대폰은 전 세계에 10억 개 이렇게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몇만 개 안 맞아요. 되니까 이 규모가 되려면은 그 좀 속도가 좀 더 있어야 되니까 임팩트는 제한적이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하면서 한국이 중국 공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 네. 이런 나왔잖아요. 최악은 면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임팩트가 긍정적이긴 한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 내년 됐을 때는 결국은 중국 공장을 삼성하이닉스가 조금씩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오히려 생산의 로스가 불가피하게 날 가능성이 연말 연초에 있을 수 있는데 삼성하이닉스가 중국에서의 약간 엑시트 플랜을 서서히 하면서 공급이 주는 효과가 오히려 챗GPT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는 조금 천천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간다. 그렇다면 저희가 속도는 알아봤는데 언제까지 갈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천천히 언제까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름, 3분기 가을 겨울까지는 그 어닝이 좋아지는 게 약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북밸류로 가요.
북밸류, 회사의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한 1.1에서 1.25배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현실적인 단기적인 거죠. 여름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이 만약에 돈 풀고 막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침착한 상태라면은 1.2배 정도로 하면은 하이닉스의 실적이 워낙 5조 적자냐 10조 적자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도 8만 원 후반? 8만 원 후반에서 9만 원 가까이가 최고 같고요. 삼성전자는 한 6만 원 중반, 후반 여기까지가 여름 지날 때까지 목표할 수 있는 주가인 것 같고요. 다 좋은 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 바닥은 확인했기 때문에 네. 전저점이라고 할 수는 7만 원 초중반, 삼성전자 5만 원 중반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속도는 천천히니까 분할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분할이 말이 쉽지가 않은 거죠. 좀 이따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다른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분할되는 그 전략은 잘 짜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잘 짜야 되는 속속들이 내용을 좀 저희가 들어보고 싶어요. 네네. 업종별로 좀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요즘 뭐 괜찮은 업종들 순환매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내일 만약에 금리가 5월, 6월 달에 낮출 수 있다. 아니 멈춘다는 게 더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로봇주 바이오주하고 수치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은 꿈이 있는 우주 항공주. 그러면 바이오는 왜 꼽으신 거세요?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못 갔고 한 2년 쉬었고요. 넘버보다는 올해 그 4월, 5월 달 들으면서 학회라든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발표되거나 확인되는 것이 여름 지날 때 발표되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멈출 수 있다. 그 전에 한다면은 그동안 못 갔던 성장주로 다시 가는 건데 성장주가 넘버가 잘 안 나오지만 미래 꿈꾸는 거기 때문에 방위 산업은 아니고 항공 우주하고 바이오가 가장 유명하고요. 2차 전지 중에서 많이 안 간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숨어 있는 게 있는데 뭐 동국산업이라든지 니켈 도금 아니면 일부 그 2차 전지에서 소외됐던 장비주들이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난리치는 그런 종목 말고도 키 맞추기 하는 2차 전지 일부 종목하고 바이오, 항공 우주 종목들이 내일 만약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멈추는 게 나온다면은 그것이 속도를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뉴욕 증시가 오르고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표현도 있긴 한데 실제로 키 맞추기 하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증시 안에서도 업종 안에 또 흐름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또 소외됐던 제약바이오도 긍정적인 예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고 싶어요.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는 아직 우리에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좀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네네. 시진핑. 네네네. 중국에서 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꿈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리고 더 궁금한 건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있을까요? 그 시진핑 역량이 발휘돼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국이 싫어할 거예요. 빨리 끝내는 거를. 미국은 전쟁이 이어지길 바란다. 시진핑이 주도해서 빨리 끝나는 걸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절묘한 안이 나오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싫어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게 안이 나올 때까지는 희망이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고요. 더 악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고요. 미국이 뭐 그 러시아가 이제 중국이 중재한다 그래서 뭐 화딱지 나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더 줘갖고 러시아하고 더 한바탕 싸워라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니까 시간이 걸리지만은 일단 고비는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냉철하게 하지만 침착하게 기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3월, 4월 중에 코스피, 코스닥 어디가 더 괜찮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내일 금리가 만약에 멈출 수 있다라는 게 4, 5월 달 하면은 코스닥이 갈 수 있는데 아마도 코스피 중에서 언더한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자동차주가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정신 차리겠죠. 왜냐하면 6월 달 이후에 가을에 미국의 그 금리가 멈춘다 했는데 인플레가 잡히는 걸 확인해야지 이제 개별 주식 갈 거기 때문에 개별 주식은 확산은 안 되고 그동안 못 갔던 수였던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쉬지 않더라도 꿈이 더 남아있는 우주항공주, 2차 전지에서 키모치기 이런 게 갈 텐데 그게 먼저 갈지 그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간 천천히 가니까 자동차들인지 시클리컬한 주식이 결합될지 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장이 좋으면은 미국이 괜찮으면은 각각 한 2%씩 오를 거고 만약에 뜨미가 나오면은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1% 이내로 하고 다시 관망하는 장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꼭 짚어주신다면 지금 정리해보면 코스피인 거죠. 일단 먼저 시동을 거는 거는 코스피 일단 쪽에서. 코스피가 잡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바로 따라갈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시원한 정리였고요. 듣기에 저희가 또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투자 전략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